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해세운 등으로 대표적인 근대민족 운동입니다. 최근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무장기포가 아닌 고부농민봉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창 지역에서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혁명의 시작이라는 정읍시의회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을 모아 일으킨 고창의 무장기포가 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무용당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한국조폐공사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억 원 규모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해세운 등으로 대표적인 근대민족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무장기포가 아닌 고부농민봉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시작이 1894년 1월에 일어난 고부농민봉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68년 공개된 사발통문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난 고부봉기와 무장기포, 백산전투 모두 전봉준과 동학이 주축으로 이뤄낸 하나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부농민봉기 별도, 무장기포 별도, 백산기포 별도 이게 아니고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봉준이 2월 20일 날 각 지역에 경문을 보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봉기에서 백산으로 모여서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고부봉기로 표기한 출판사는 단 한 곳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1984년 3월, 즉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나타나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교과서와 특별법에 적힌 동학농민혁명 시작을 고부농민봉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서에 잘못 기록되면은 역사적으로 언제까지나 그 학생들이 배울 때 그 무장 봉기를 첫 번째 봉기로 인정이 돼버리고 또 그렇고 예국되니까 앞으로나마라도 그 1월에 그 고부 봉기로 시작되어서 동학 그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건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 국회에는 고부봉기 참여자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고부농민봉기라 주장하는 정읍시의회. 이들의 주장으로 동학혁명의 시작점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그렇지만 고창에서는 정읍시의회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가 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군을 모아 일으킨 고창의 무장기포야말로 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고창군 옛 무장연에 자리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 농민군의 기계가 담긴 포고문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125년 전 대한제국 당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장기포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25일이면은 동학농민혁명 행사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전봉준을 이른바 도솔대장으로 한 농민군은 보국, 안민, 창이라는 깃발을 들고 이곳에서 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검인정 고등학교 교과서 대부분 무장기포지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읍시의회는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역사가 정설로 굳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교과서부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고창군 의회는 억지 논리라고 비판하며 역사 왜곡을 종용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1월 당간 어린 조병갑의 수탈과 북정에 저항하기 위해 고부 지역 농민들이 벌인 봉기일 뿐이다. 전봉준과 손아중, 김계남 등 농민군 지도부가 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군을 모아 일으킨 고창의 무장기포야말로 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 개정 요구도 정읍시의회가 역사를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의 왜곡이라는 정읍시의회의 그릇된 주장은 6만 고창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이다. 고창군은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읍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전투가 벌어진 5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며 외세에 저항한 거국적 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 그러나 최근 정읍과 고창 간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1894년 1월 10일에 일어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며 2020년 새 역사교과서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창군은 검정 한국교과서 8종 중 7곳이 고창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 시작이라고 기술돼 있는 만큼 2020년 새 역사교과서 개정 촉구에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이 지역 간 싸움과 갈등으로 번져 혹시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5월 11일 국가법정 기념일로 제정되고 올해 첫 정부 차원의 국가기념식이 개최된 만큼 싸움과 갈등을 하기보단 전북 각 지역에 있는 유적지와 문화재 등 조사와 개발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 돼 오늘날 평등 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열었듯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획특별전 우리 곁에 동학농민군 이야기를 엽니다. 이번 기획특별전은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오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과 증언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기획특별전에는 유족들이 기증한 농민군의 창과 궤, 중요 자료인 갑오척사록 등도 함께 전시됩니다.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와 강요 혐의로 58살 A 여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전북대 발전지원단에서 2천만 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한국조폐공사와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순창군과 한국조폐공사는 업무 협약과 함께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 유통 시스템 구축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 방출 예방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10억 원 규모의 순창사랑 상품권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슈퍼마켓과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문구점 등 소상공인 점포의 절반가량이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남원시가 5대 분야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5대 분야 농식품으로 향토 정통식품과 지역 전략식품, 이너 뷰티식품 등을 선정했습니다. 남원시는 관련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농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5대 분야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평선 축제를 100일 앞둔 김제시가 개막식 연회에 마실 공식 건배주를 만들었습니다. 건배주는 지평선 축제의 품격을 알리고 김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햅쌀로 빚어졌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일 동안 벽골제 일원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지평선 축제가 글로벌 육성 축제로 지정되어 올해 열흘로 늘어난 축제 기간 동안 농경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많이 오셔서 가을날의 소중한 추억들을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4년 동안 택시 53대를 감차했습니다. 김제시는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와 종사자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201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난 2014년 김제 지역에서 택시 면허를 받은 차는 422대로 4년 동안 62% 정도를 감축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광역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킴이 사업에 나섭니다. 광역상수원 보호 지킴이는 옥정호와 용담댐, 동화댐, 부안댐 등 4개 광역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6개 시군에 9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모두 116명을 지킴이로 채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부 감시 활동에 대한 보고의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모바일 복무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자 혁신 살롱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선도기업과 도약기업 최고 경영자와 유관기관장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도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지원과 컨설팅, 교육훈련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그동안 165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읍시가 정신과적 응급사항에 대비한 대응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사항 대응협의체는 최근 정신건강 관련 사회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구성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정읍시 보건소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들이 연계와 협력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안군 백산면이 부안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이동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동복지관은 백산 지역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기초검사와 인바디 검사, 혈압 등의 신체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건강측정과 함께 고독사 예방 캠페인과 정신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부스에서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정읍시 감곡면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굿모닝 건강우유 배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우유 배달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 확인과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감곡면은 매주 독거노인 13세대에게 우유를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배달 과정에서 우유를 장기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 시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배달 직원이 해당 어르신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번 방문은 금감원 전북지원 사무실이 전주에 있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김제시를 시작으로 정읍시와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이나 다문화 가정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수요를 파악해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대형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은 외국인과 젊은 층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시설 개선 비용의 60%까지 최대 6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 사업자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등기 우편, 직접 군청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청동기 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고창 중립선사체험마을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 중립선사체험마을이 개장 3년 만에 유료 체험객 12,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과 중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등 하루 동안에만 최대 500명의 체험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군이 2019년 하반기 청년행정 인턴 15명을 모집합니다. 청년행정 인턴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총 4주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지원은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본청과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맡게 됩니다. 순창군 순창읍 중앙로 일대 전선지중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순창군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중심인 중앙로 1.2km 구간 전선 등을 지하에 매립하는 것으로 39억 원이 투입됩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다소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후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게 치솟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금요일 오후 중부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원이 19도, 경북과 제주가 20도로 다소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충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은 아닌데 요즘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기상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싱그런 바람이 나를 스쳐갈 때 나란히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 좋은 느낌 라라라라.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